이 자리 괜찮은가요? 네네. 그럼 저희 일단 앉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오늘 어느 분만 얘기하면 자꾸 함성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끝에 계신 한재룡 감독님부터 이 자리 함께하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도킹을 연출한 한재룡입니다. 유사님이랑 배우분하고 같이 지부를 하게 돼서 참 보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하고 우리 조인성 배우님이랑 같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자리에 같이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번 영화는 이렇게 GV 관객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얘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오늘은 이 자리에는 또 지사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감독님은 제주의 아들이고 제주의 지사님은 또 충남의 엑소라는 두 유명하신 분들과 조인성 씨는 어디에? 저는 천호동의 아들, 천호의 아들. 천호동 계세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를 보시고 또 어떻게 보셨나도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질문도 궁금하고 영화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재밌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새로운 지역 대통합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중간지 매거진의 장성란 기자입니다. 네, 일단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지사님 오늘 여러분이랑 여기서 영화 같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소감이 어느 때보다 지금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셨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인성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영화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요. 아 정말요? 예, 정말로 멋진 연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정치 권력, 검찰도 정치 권력이니까요. 그리고 돈의 권력, 또 정치 권력.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과 그것이 그 불신이 좀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다뤄진 저 권력 앞에 비굴한 모든 사람의 모습 그리고 야비한 모습의 얼굴 그 권력이 어떻게 하면 평범한 우리 이웃의 착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치라는 언제나 제 고민이죠. 네. 이 영화를 직접 쓰고 연출하신 한재룡 감독님께서 이렇게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영화를 봐주셨다고 하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여쭤볼까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영화에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연하세요. 네. 제가 발견하셨나요? 본인의 모습을? 그 모습 대통령님 모시고 네. 봉화마을 들어오던 그 입장했을 때 모습인데 네, 그건 저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이 전에 나오지 않아서 크게 보이셔가지고 얼마 나오셨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뭐 이런 대통령을 많이 좋아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게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좀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정말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니까 이 무서운 구주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도전했던 거구나. 겁없이 저 아가리에 프랑의 아가리에 들어간 거구나.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오싹해졌어요. 네. 막상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그 도전을 했을 때는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근데 당장 이 영화를 보니까 야 정말 무서운 그 호랑이
이 아가리 같은 곳에 들어갔던 거였구나. 이 그런 오싹함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도지사님의 마음을 흠뻑 훔치신 조인성 배우님께도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거의 주인공으로 그걸 이끌어가시면서 이 영화의 주제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도지사님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많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느끼는 바가 다른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나리오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인간 조인성으로 이 시나리오를 받고 선택했던 이유는 키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나는 지금 또 무슨 선택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갈 것인지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하는 이 매 순간에 놓여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이 작품을 보니까 이 한 인물에 대한 감정이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정치적 좌냐 우냐 흑이냐 백이냐 그런 얘기보다는 상식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어떤 분들이 용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용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봐야졌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같이 듣는 문제가 조인성 씨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다들 웃고 계시는 거지. 그 미소 계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사실 감독님이 이 영화를 쓰실 때 굉장히 용기 있는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하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1980년대 초부터 2009년까지 전두환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통령들 이름을 실명으로 쓰면서 우리 현대사를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선택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쓰시고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뭐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 한국의 현대사 그리고 제가 느낀 현대사의 굴곡을 관객들에게 좀 올곧이 전달해 보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다큐적 방법 위에 그 퇴수의 어떤 허구지만 어떤 현대사를 우리가 욕망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남자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서 한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런 부분들은 도지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지난 그 국가 권력이나 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실상 뭐 지난 시절에 대통령이 휴전선 지키라고 장군 시켜놨더니 그 군대 데리고 와서 쿠데타를 했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깡패죠. 거의 깡패 수준의 이제 독재자들이 있었던 그 권력의 시절에 그 깡패 같은 그 권력이 정점에 있는 정치 권력에 끊임없이 이렇게 붙어있는 돈의 권력과 출세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거기 주렁주렁 매달리죠. 그랬던 지난 우리 역사를 그래도 담담하게 펼쳐낸다는 점에서는 매우 저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87년 60 항쟁 이후 우리가 만드는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촛불광장의 시민으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소재했던 저 정치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저 비열한 거리의 풍경은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뽑아놓은 의회와 선거 제도를 통해서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순치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진짜 이 영화가 우리의 선택이 어떤 지금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한국 최근 영화를 봤을 때 한 대사가 이렇게 젊은 관객들이 기억할 만큼 아주 가까운 과거를 불러들이는 영화 되게 새롭다, 신선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젊은 관객들도 이 영화의 역사가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 조인성 씨도 그 점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81년생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어릴 때는 뭐 정치 잘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본 것만 기억을 하자면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그때 학원을 잠깐 쉬게 하고 아 맞아. 저희가 동원이 돼서 이제 나라의 축제를 돕기도 하고 망국기도 또 이렇게 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죠.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사실 이 영화는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특히나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감독님의 뭐 형이 그 당시에는 뭐 민주화운동도 하고 있었던 뭐 그리고 또 나이를 들어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감독님 세대는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영화일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한국 사회 속에서 나를 낳고 나를 키우면서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과거로 떠나는 좀 여행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저는 교련복은 입지는 않았었거든요. 저는 결혼 시간이 있었는데 교련복은 안 입었었어요. 잘 어울리세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입어볼 수 있는 또 기회도 됐었고 그때 문화를 조금 영화를 통해서 제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기억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국 사회 역사 같은 것들 이 영화를 통해 다시 되새기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도지사님 모신다고 해가지고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영화 후반에 되게 의미심장하게 태수가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왜 정치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물론 되게 이제 풍자적인 대답인데 난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 대사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예, 극중의 태수 입장에서는 사실상 충분히 그 말이 외침이 우리한테 나오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꾸려면 역시 정치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반값 등록, 우리들의 태어난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알바의 최저시급,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는 현재의 일자리의 문제. 일자리는 있지만 사실상은 좋은 일자리는 내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없고 스펙은 죽으라고 쌓지만 사실상은 더 이상 벗어날 데가 없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고치려면 결과적으로는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 주권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인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는 우리를 바꾸기도 하고 정치는 또한 우리 모두의 욕망의 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30년 직업정치인으로서 네, 저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갑자기 정치권에 스카웃된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사직으로 유명해져서 정치권에 스카웃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학생운동하다가 전과를 2번 전과 이범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시기를 진출할 수가 없었었고 고등학교 1학년 학교를 제적된 이후로 저 거리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적됐죠. 그때부터 나는 평생 이 사회를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직업정치인 입장에서 저는 좀 더 높은 직업 윤리와 소명의식으로 주권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치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는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의 할 일과 역할이라는 게 정치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기사로 봤는데 91년도부터 정치를 하셨다는 뭐 그런 것들을 봤어요. 거기서 직업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또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아 진짜 직업 정치 이게 솔직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인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 정치하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었지 아 직업 정치 그렇네 이게 직업이 정치인 정치 난 내 직업은 뭐지? 난 배우 난 연예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 저는 그게 되게 와닿는 어떤 그런 있었어요. 역시 멋진 조인성 그 우리 사회가 어떤 직업과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그 직업과 직종은 다 소중한 우리의 일터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일들이 직업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일은 취미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남에게도 필요한 것이 직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직업은 타인을 위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직종과 직업이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가치나 남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직업의 일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영화 하나를 찍을 때도 우리 조인성님이랑 우리 한 감독님처럼 그것은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직업적 자기 끼와 철학을 발휘하느냐가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직업적 지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직업 감독님, 직업 정치인, 직업 배우님 모시고 직업 기자, 언론인. 그렇죠. 그렇죠. 네. 직업 관계, 직업 유권자,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감독님께 여쭤보면 그 우리 직업 정신으로 이 영화를 쓰실 때 그 장면에서 태주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정말 이 대사를 통해 무언가를 확실히 전달해야겠다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주사님 대답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굉장히 정답을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태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저에게도 쓸데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정말 저 또한 정치만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꼭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촛불이 지금의 어떤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 관객들, 유권자들이 그 정치인들과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런 노력들이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말씀해 주시는 게 저도 기쁘고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분의 아름다운 영화 다시 쳐보려고 했는데요. 네, 영화 속에서 이렇게 정치인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아닌가. 그런 일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서. 사실 정치를 영화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글쎄요, 이게 누구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최선이 아니었을 때 그러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최악이었을 때 제로값이 아닌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확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씩 바꿔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찍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갑자기 정말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정말 깨끗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을 딱 이렇게 확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단계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우리는 또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게 꼭 어떤 한방과 한탕주의면 더 위험하지 않나.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은 무리수를 띄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사람의 심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머릿속으로는
옳고 그름이 있고 마음속으로는 싫다 좋다가 있는데 항상 이것 때문에 갈등이 참 사람이 많아지고 그 욕심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마음을 가장 잘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태수의 선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뭐 정치까지는 아니지만 이 인물을 이해하는 데는 좀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 아주 세세한 고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영화를 보신 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을 영화의 대목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의 가장 탁월한 성취라고 생각하고 싶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태수가 잘 되느냐 아니냐, 태수의 희극이냐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으로 영화의 결말에 어떤 몫을 돌린다는 게 정말 참신하고 더 정확하고 근본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해주신 감독님께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 근데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맨 처음에 쓰실 때는 고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청해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기는 것도 써보고 지는 것도 써보고 이제 져서 뭐 이제 뭐 할 거야? 뭐 사이가 물으면 저 대상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제 파티를 준비해 놓은 데서 그냥 쓱 나가는 느낌으로 끝도 내보고 했는데 과연 그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태수의 당선과 뭐 떨어짐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뭐 결론 안 내는 걸로 결론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태수의 결론을 내지 않는 걸로. 도지사님께는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떤 인상으로 남았습니까? 궁금해요. 우리 태수 씨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의 도전이기 때문에 후보의 도전이 이길까 질까 이런 질문이다. 네. 정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장치들, 노펌의 권력, 검찰의 권력, 정치의 권력, 그리고 그냥 돈의 권력, 이 사슬 구조에 대한 이 전반적인 어떤 시나리오 구조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좀 영화에서 좀 더 극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그 구조가 표현되었지만 그러나 저 구조가 있는 건 사실은 저 구조가 사실은 다만 옛날보다 훨씬 더 법과 제도라고 하는 지배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고 저런 일부 아까 1%라고 영화에서 표현되었고 99%의 선한 검사라고 표현했었는데 사람을 지금 구속을 하고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찰한테 줘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검사가 수사 독립권을 가지고 기소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검사의 권력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죠. 모든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취사 선택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스캔들 뉴스 나오고 정치 뉴스 나오고 막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큰 순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그 이면의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는 의식이죠. 근데 어머니가 하려고 그러시는 이 영화의 선택이 주는 큰 감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이 영화의 선택이 결말이 주는 큰 감동. 지사님이 지금 예쁜 토론을 막 토론을 끝내고 오셔가지고 사실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온 상태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박수 한번 일단. 감독의 선택으로 끝을 내는 이 영화의 방식이 그 유권자들이 늘 생각하시는 도지사님에게 되게 다른 의미를 담았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그건 제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국어 시대에서 저는 우리 조배우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 여쭤봐도 돼요? 어리는 질문 건 아닌데. 마지막에 나는 종로를 선택하기로 했다. 누가 시킨 것과 달리 나는 내가 결정을 했다. 그 이제 기자회견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 장면에서 나는 종로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연기를 할 때 그 마음은 뭡니까? 그게 분노입니까? 아니면 한 개인의 오기입니까? 도전에 대한 의식입니까? 어떤 마음을 끌어당깁니까? 직업 영화 기자. 네. 굉장히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기겠다는 욕심도 있고, 네.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본능, 그러니까 생존의 어떤 의한 이제 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오감이 열려져 있는 상태의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본능 들고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만큼 알았다. 뭔가 더 큰 게 필요했었다. 한 방이 필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본능이 살려고 본능이 또 다른 모습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 태수의 감정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그 이해에서 앞에 한검사 즉 한검 검사장한테 첫 번째 선방을 날렸을 때 네. 그 기자회견을 표현하고 표정이랑 종로 1번지를 표현했을 때 그 표정이 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의 말이 약간 좀 머물거리면서 네. 대사를 나오게 됐는데 그 대사를 연출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떤 마음의 차이가 끌어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떤 상황으로 나는 이 대사를 이 장면을 표현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마음이 뭐였는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첫 번째 기자회견과 두 번째 기자회견은 좀 다른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각식 부장이라는 권력의 상징이자 핵심 인물을 개인이 그러니까 조직한테 덤비는 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당에 이제 들어가게 지지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강식이라고 그러니까 트라우마 이 굉장히 센 이 트라우마 앞에서 내가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떤 이 불안감 한 번도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강식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한강식과 스테이크 장소에서 만나잖아요.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거기서 비로소 자기 얘기를 독대를 이제 해서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제일 떨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해보신 거 아니죠? 해보신 거 아니죠? 근데 힘들 같아서 한번 맞아요. 네, 맞아요. 한번 두드려 맞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릴 수 있어요. 그 비유가 정확하십니다. 사실 정말요? 첫 번째 계기 때가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계기 때 너무 막계기라는 개고생이에요. 적절히 이거 타협 가능하게 계기해야지 너무 끝까지 계기했다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고기로 스테이크를 쓰면서 장인어른한테 소리 들이밀고 나도 하나 들이밀고 그 다음에 슬쩍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는 곳이 약간 그거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인 조언을 듣게 될 줄 몰랐네요. 네, 첫 번째 계기는 중요하다. 처음에 이런 거. 잘 읽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잘 그런 것 읽었다. 같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자회견의 심리를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파악해 주실 줄 몰랐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질문까지 드리고 객석의 마이크를 드리는 시간 빨리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감독님부터 이 영화가 지금 이 한국 사회, 지금의 바로 이 한국 사회에 어떤 목소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처음 개봉하기 전부터 느꼈던 거는 이거는 어떤 권력자들을 관객들에게 혐오를 주고 분노를 시켜서 그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들을 보고 이들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라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다행히도 정치 상황이 지금 뭐랄까 이렇게 좀 정의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강인들이 또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작은 힘들이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정치 권력이 앞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거기서도 또 좋은 선택들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의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쭤볼까요? 이 영화가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저 공무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러분들의 시민권의 일부를 국가에 의문하는 이름으로 국가에게 부여해서 그 국가가 지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라 살림을 살고 있는 그 권력이 여러분들을 저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은 사건 분립을 만들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리를 만들었고 법과 제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시민권도 그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민주주의 법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자본의 권력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많은 현실의 생활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헬조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꿔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내겠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주는 만큼 이 정의는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늘 뽑아놔도 그놈이 그놈이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 뽑아놓고 그 사람이 나라 살림 잘할 거라고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나라의 정의를 못 바꿔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해서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해주실 때라야만 이 나라는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드립니다. 워낙 좋은 말씀을 두 분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아까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쓰고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권리를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내가 이 나라의 왕 그리고 주인이니까 그걸 잘 쓸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는 글쎄요, 영화가 주는 의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인간 종이성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세상은 굉장히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일을 하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그거를 공감하고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일을 생각을 해본다면 좋은 작품 만들어서 꼭 제 작품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극장 오셔서 또 TV 보시고 또 다양한 매체 이용하셔서 조금 어지럽다면 좀 쉬어가시고 또 문화생활 하시면서 행복해질 여러분들의 권리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주인성 배우님께 그런 약속을 저는 확실히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견해가 좀 다르고 누가 나를 좀 까더라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나를 밖으로 빼앗아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누구를 좀 나는 정치적으로 그 사람 싫어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거에 얘기했다고 갑자기 리스트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밥그릇을 빼앗아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그 공간은 문화예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내에서도 영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 멋진 배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우리한테 행복이잖아요. 이 행복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네.
공감하는.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관객분들 질문 받을 거니까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마이크 전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후드티 입으신 여자분께 손을 좀 계속 들고 계신데 뒤에서 마이크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사인 포스터 잘 봤습니다. 저 도시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 영화 속에 계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출연하셨죠? 네. 이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저 안에 계시기도 하고 현재 무서운 곳에 계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지금 태수가 극 중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되돌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지사님이 지금 무서운 곳에 계실 때 도지사님 저희 국민들도 좀 많이 힘들고 모든 걸 잃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혹시 도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다잡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 빗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가는데 계곡물과 신연물과 내천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툭툭 꺾이듯 사람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 잘 만납니다. 태수도 두일이랑 만나가지고 그 두일이라고 하는 친구랑의 그 인연이 결과적으로는 태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인간의 관계를 맺고 인간의 의리 안 지키면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인연 함부로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맺어서 그와 좋은 친구가 됐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수가 죽자고 싸운 겁니다. 네. 그가 도전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정에 대한 또 선택인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는 종로 1번지와 정치를 가지고 세상 바꿀 생각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지켰던 그 우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거든요. 메소드 나는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여튼간에 주셨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맺고 있는 역시 어른들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승길도 친구가 있으면 안 외롭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연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근데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좋은 인연을 맺어서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라는 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참여할 수 있었던 아주 행운합니다. 저는 또한 그러한 또 선배 정치인이 되어야지. 좋은 질문에 충분히 좋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개가 안 들어가서 잠깐 제가 네 여기 앞에서 라이트 때문에. 네, 두 번째 단발머리 여자분께 드릴까요?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조인성 씨 너무 팬이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많이 투영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말미에도 자막이 나오지만 허구 내용을 다뤘고 이게 겹칠 경우에는 이거는 우연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걱정이 좀 한 가지 되는데 감독님께서 여쭙겠습니다. 조인성 씨 질문 아니었어요? 그 질문이 되고 열심히 와 반전이 있어요. 난 저런 작품을 선택하고 싶어요. 반전. 네, 지금 감독님 이런 영화를 만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우리나라 사회만 보더라도 어떤 압력이라든지 어떤 보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엔지니어링은 보복이라고
가사도 나오듯이 약간 이런 눈은 누가 보기에도 요즘 현실하고 많이 이제 상통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 점을 좀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감독은 걱정되셔서 물어보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유사님 같은 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블랙리스트도 그렇잖아요. 사실 상상도 못했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도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믿었었는데 그런 시대였고 근데 적어도 그냥 우리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도덕적 윤리도 사실 뛰어넘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다만 문화적인 작품에 대해서 그런 또 뭔가 보복을 한다는 건 너무 좀 과한 일인 것 같고 우리 인성 씨가 1인 시위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사님도 신경 써주시는 여러분이 감독님과 조인성 씨 보호해 주실 거죠? 사실 관객분들이 지켜주실 거라는 얘기를 감독님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만이 혹시 이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영화를 보시는 어쨌든 500만의 관객들이 지켜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용기 때문에 지켜주세요. 근데 영화 안에 약간씩 깨알 같은 안전장치는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99%의 착한 검찰이. 맞아요. 인터뷰에서도 지금 영화에서 가장 좀 열받을 수 있는 것은 검찰 조직인데 이제 그 검찰 조직의 대부분의 선량한 법의 수호자로서의 검찰 조직에 대한 또 존중도 해줬기 때문에 혹시 이 영화를 보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핏대를 올리진 않길 바랍니다. 그런 그렇게 핏대 올리고 하는 불법적 행위는 정치인 제가 잘 정리하는 거예요. 또 다음 질문은 조인성 씨가 골라주시겠어요? 가운데 그 빨간 네, 점퍼 빨간색 입으신 점퍼 남자분께 뒷줄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성을 아까부터 계속해서 글자한테는 스마트폰으로 켜는 그 여성을 좀 집어가시지 않았는데 미안합니다. 링크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네. 혹시 이거 안 나오면 이거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그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그 고하성 씨가 그 커피를 하는 그 직원으로 나오잖아요. 고하성 씨. 네네네. 그 한강식이 그 무슨 들깨파 그 들깨를 풀고 커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커피의 의미는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 커피 마시는 영화는 정말 인상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고. 네,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검찰 소환되셨을 때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저게 과연 예의인가? 우리가 배경우 씨가 이번에 그 검찰 조사받는데 팔짱 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분노했듯이 저 또한 되게 정치관에 좀 충격을 받아서 커피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아니고 어떤 남들에게 아주 여유의 시간인데 그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일반적인 검사님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자기의 힘을 이용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정치 검찰의 어떤 힘을 그들의 잔인함을 좀 그렇게 비유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너무 안타깝지만 도지사님께 제가 선택권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 뒤에 남편분. 저 맨 뒤에 손 계속 네, 들어주세요. 네, 맨 손 뒤에 드신 분. 까만 애투 입으신 남성. 아니요, 아니에요. 뒤 돌아보신 분. 뒤 돌아보시면. 예, 예. 아, 네네. 그 뒤에서 한 네 네, 번째. 저기죠. 근데 팔 길이가 되게 길어 보여요. 공부하시나요? 네, 정답. 헷갈린 분 제가 죄송해요. 목소리 좋으네요. 네, 영화를 처음 봤는데 정말 인상 깊게 잘 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인성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오죽 아니에요. 어머. 제가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반사해드릴게요. 네, 그 배우분들께서 영화 작품을 하시다 보면 그 작품 속 인물에 굉장히 빠져서 촬영이 끝난 후에도 약간의 뭐 휴유증이나 그 작품 인물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번 영화 촬영을 하시면서 사실 악에 있는 인물 그리고 선에 있는 인물 두 가지의 인물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인물을 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영화 촬영 후에 혹시 그런 후에도 어떤 느끼거나 뭐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물 때문에 물론 현장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영화를 만들고 그거를 끝내고 나서 그 당일 감독님과 또 배우들이 만나서 이 씬이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만약 그렇지 잘 못 지켰다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면 다음번에 우리가 무엇을 더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캐릭터로서 그 안에서 살다가 벗어나는 거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사실 정신병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컷하는 순간 저는 사실 빠져나와요.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인물과 저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공감을 하느냐 못하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힘들었던 건 그거예요. 현장에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같이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랑 5개월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를 만나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촬영을 하니까요. 근데 그 행위가 끝나고 나서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딱 멈춰져야 할 때 그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사실 저희 어저께 이제 연출 제작부랑 해단식을 했거든요. 그 인연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인연이 이제는 이 작품으로는 만날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소중함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고 짠하고 보고 싶고 이제 다른 현장에서 봐야 하는 더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저는 힘들지 연기하면서 뭐 캐릭터에 못 빠져나와서 힘든 거는 조금 덜한 편이에요. 물론 배우들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네, 저는 그래요. 그분들을 못 만나는데. 영화를 흡수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팬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다 질문을 받고 싶지만 이게 또 대관 시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끝인사를 해야 되는 게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쉽죠? 네. 여러분들이 좀 힘을 발휘해주시면 이런 적이 또 생길지도 몰라요. 네. 그럼 너무 아쉽지만 끝으로 황재민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편집은 됐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부분을 편집을 하면서 기자님이 그 인터뷰하신 거를 마지막에 원래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서거하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막 울분에 차서 기소 사실을 막 유포하고 증거도 없는데 대통령을 시정장도로 만들었다. 화를 막 내시는 장면이 있어서 되게 제가 울컥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영화에서 좀 너무 직접적인 어떤
살려고 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뺐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되게 도지사님한테 되게 감동을 받았고 저는 그래서 되게 되게 저런 분이 저 지내주시면 되게 고맙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우리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고 힘있다는 사람들 모든 분들이 그것은 자기의 국적 지위지 자기의 권력과 주먹이 아니라는 사실로 빨리 내려오길 바랍니다. 저번에 이 세상에서이든 검사의 직업장애 검찰총장이든 대통령과 도지사이든 그냥 자기 포지션이 역할이 그런 겁니다. 그들 모두는 그 권력을 자기의 분노와 미움에 동원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개인 이익에 동원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법과 제도와 우리 시민의 평범한 상식에 정의감에 입각해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사적인 감정과 추세에 이용해왔던 우리의 이 현대사의 비극, 그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오늘도 특별검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느니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느니 못하느니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의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의 특수한 지위와 신분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게 우리 모두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특검이나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응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오기 전에 검찰에서 부르니까 서초동까지 갔잖아요. 봉화마을에서. 적어도 우리 법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의 정의와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대한민국 같이 만듭시다. 네. 글쎄요, 이 영화를 연출하신 또 감독님과 또 출연 배우 두 분. 여러분 좀 말해. 나는 실제로 나는 출연했는데. 맞아. 출연했구나. 출연 두 배우가 관객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더 새로운 어떤 관객과의 만남이 실제와 허구가 만나 굉장히 엄청난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어떻게 재밌게 느끼셨는지 즐거우셨는지 참 궁금도 하고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화를 찍을 때마다 또 작품을 할 때마다 이 관객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500만이라는 관객분들이 그래도 선택해 주셨기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있는 건 아닌가. 도지사님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사랑해주고 또 저를 사랑해주고 또 어느 누구를 또 다른 배우를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그걸 권력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포지션에서 열심히 좋은 작품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비록 작품 수가 많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만 저도 빨리 찍어라.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늦은 선택에도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니까 또 힘 삼아서 또 좋은 작품 선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분이 무대 앞에 같이 서 계신 사진 찍고 싶으시죠? 네. 제가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마이크 놓으시고 여기 앞에 함께 하시면요, 제가 세 방향 순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럴까요? 네. 이번 출연료의 흡사는 무대 뒤에서. 네, 그러면 왼쪽부터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가운데 사진 찍어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중앙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교수님 포토가 있어가지고. 자, 그럼 다 사진 찍으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재밌게 뜻깊은 자리셨던 거 맞죠? 네. 그럼 세 분 내려가시는 쪽이 이쪽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분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 퇴장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드릴게요. 친절하셔가지고.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너무 열광적인 반응과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표정으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오늘의 감동을 지금까지 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해요.